안녕하세요. 미사강변 요양병원 김한준 원장입니다. 오늘은 뇌졸중, 중풍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뇌졸중 하면은 좀 낯설 수도 있는데요. 중풍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중풍이라고 하면 예전부터 한의학적인 용어로, 한의학적인 질병명으로 많이 쓰였는데, 현대에 와서는 뇌졸중이라는 용어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뇌졸중, 뇌출혈, 뇌경색, 이제 다 조금씩 다른 용어인데요. 오늘은 뇌졸중, 중풍, 과연 어떤 병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뇌졸중은 이제 현대의학적인 용어이고요. 중풍은 조금 한의학적인 용어인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많이 이제 구분해서 사용하지는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같이 좀 설명을 드리고요. 약간씩은 다르긴 한데 그냥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때는 비슷하게 받아들이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뇌졸중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뇌에 혈관에서 이상이 생긴 겁니다. 혈관에서 이상이 생기면서 결국 그 혈관에서 뭐 막히거나 아니면 터지거나 하는 문제가 생겨서 뇌의 기능 자체가 부분적으로나 전체적으로 급속하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이제 그 골든 타임이라고 하죠. 빠른 시간 내에 이제 가서 그 혈전을 이제 뚫어준다든지 혈관을 회복을 시켜서 그렇게 해야지만 이제 후유증이 남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뇌졸중 이후에 그 급속하게 발생하는 장애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빠른 조치는 필요하고요. 그 이후에 남는 여러 가지 장애들을 후유증 같은 것들을 이제 잘 관리하고 치료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뇌졸중은 기본적으로 뇌 기능의 부분적 전체적인 급속한 발생된 장애가 상당 기간 이상 지속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일단 설명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뇌졸중은 크게 뇌경색과 뇌출혈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자, 뇌경색 먼저 볼까요? 자, 뇌경색이라고 하는 거는 뇌가 경색됐다, 뭔가 막혔다 이런 의미죠. 혈관이 막혀 있을 때, 뇌 쪽에 있는 혈관들이 막혀 있을 때 생기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혈허성 뇌졸중이라고도 하고요. 이제 저희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좀 이렇게 그 순환이 안 돼서 막힌 그런 것들이라 볼 수 있죠. 기능이 떨어지는 그런 것들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봐도 어찌됐건 막혀서 생기는 건데 결국 혈전이라든지 아니면 혈관 안에 여러 가지 안 좋은 물질들이 껴서 혈관에 경색을 초래했을 때 동맥경화 같이 경색을 초래했을 때 뇌경색이 나타납니다. 좀 서서히 증상이 안 좋아지는 경향을 많이 볼 수가 있죠. 노인분들한테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증상 중에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뇌출혈을 볼까요? 뇌출혈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죠. 뭐 중풍 왔다. 뭐 뇌출혈이 와서 막 쓰러졌다. 이렇게 뒷목 잡고 쓰러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 드라마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대체적으로 출혈성 뇌졸중,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혈관에 약한 부분들이 압력이 높아지면서 이렇게 터져서 생기는 그런 증상인데 아주 급속도로 빠르게 안 좋아지죠. 그리고 큰 후유증을 남길 수가 있고 심하면 사망까지 이룰 수 있는 아주 그런 위험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뇌출혈이나 뇌졸중 같은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시야가 이상해지죠. 한쪽 눈이 잘 안 보인다든지 그런 현상들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보행장애, 걷는 게 어려워집니다. 한쪽으로 편측으로 마비가 오거나 장애가 오기도 합니다. 전신 마비가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심한 극렬한 두통 같은 경우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을 잘 못하는 구음 장애도 생길 수 있고요. 말을 좀 어눌하게 한다거나 내가 생각하는 말을 잘 못한다거나 그런 증상도 생깁니다. 그리고 어지럼증이라고 하죠. 머리가 좀 어질어질하고 제대로 서 있기가 힘들고 그런 증상들도 오고요. 사지 위압감, 그러니까 팔다리가 힘이 쭉 빠지는 뭔가 물건을 잡으려 해도 잡을 수가 없고 힘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얼굴의 감각도 뭐 반쪽 편측으로 이상하게 온다든지 감각이 마비가 된다든지 그런 현상들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균형 감각도 이룰 수가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을 같이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허혈성 뇌졸중이 어떻게 생기는지 좀 잠깐 보여드리면, 일단 심장에서 혈전이 생깁니다. 혈전이 막 이제 좀 약간 혈액이 좀 찐득찐득한 덩어리 같은 거죠. 약간 그런 것들 이제 뭐 어혈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뭐 그런 것들일 수도 있고요. 그런 혈전이 이제 혈관을 타고 이동하다가 뇌 쪽 혈관으로 갔을 때는 뇌 쪽에는 이제 혈관들이 굉장히 작고 그 미세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뭔가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동한 혈전이 뇌 혈관을 막으면서 뇌 경색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혈전이 이제 점점점 또 이제 계속 쌓이다 보니까 더 자라서 혈관을 막기도 해요. 이제 그래서 처음에 이제 살짝 막혔을 땐 뇌색전증, 그다음에 이제 심하게 더 많이 막혔을 때 뇌혈전증까지도 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괴사가 일어나면서 뇌 쪽의 기능들이 다 혈액이 안 통하기 때문에 점점점 조직이 이제 죽어가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열공경색이라고 해서 작은 크기 혈관들이 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작은 크기들의 뇌경색이 나타나기도 하죠. 이런 것들도 이제 연로하신 분들께 많이 볼 수 있는 증상입니다. 그 다음으로 출혈성 뇌졸중, 아까 보셨던 뇌출혈인데요. 뇌출혈은 일단 대표적으로 뇌실질 뇌출혈, 말 그대로 뇌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 그 구조 속에 있는 그쪽에서 출혈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주막하 출혈이라고 해서 이제 뇌를 싸고 있는 그쪽 막 쪽에 있는 동맥 쪽에서 이제 동맥류가 출혈로 나타나는 건데, 뭐 빠르게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출혈성 뇌졸중의 CT 소견을 보시면 뇌실질 뇌출혈은 이런 식으로 하얗게 음영이 표시가 되죠. 그리고 지주막하 출혈은 말 그대로 이제 두개골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출혈이 표현될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기 공명 영상 MRI를 보셔도 이런 식으로 이제 국소적으로 이제 괴사가 일어나는 모습이라든지 혈관이 막힌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 요양병원에 이제 입원하시는 뇌경색 뇌출혈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이제 질병이 이제 발병을 하고 나서 급속하게 이제 이머저시한 상황에서는 빠르게 종합병원, 대학병원에서 이제 조치를 받으시고 그곳에서 이제 어느 정도 초기 처치를 받으신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온셋이 좀 지난 이후에 입원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대부분 이제 재활 운동 치료, 재활 치료를 통해서 이제 마비되어 있는 그리고 이제 기능이 떨어져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회복시키는 그런 차원의 치료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또 이 미니 뇌졸중인데요. 일과성 뇌혈 발작이라고도 합니다. TIA인데 뇌졸중이 오기 전에 나타나는 사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오면 약간 이제 뇌졸중이 나한테 올 수도 있다. 뇌출혈이 올 수도 있고 뇌경색이 올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라는 몸에서 보내는 사인일 수 있습니다. 뇌로 가는 혈액이 일시적으로 좀 부족해지면서 생기는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일과적으로 일시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24시간 이내에 완전히 회복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뭐 머리가 너무너무 아프다든지 아니면 뭐 한쪽 눈이 좀 잘 안 떠진다든지 아니면 말이 잘 안 나오는 상태가 되는데 그게 24시간 안에 회복이 되니까 뭐야 이거 내가 좀 많이 피곤해서 그랬나? 내가 좀 컨디션이 떨어져서 그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지나갈 수가 있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런 증상이 있은 이후에 2일 이내에 5% 그리고 11일 이내에 11%라는 분들이 뇌경색으로 이게 다시 발생이 올 수가 있어요. 마치 작은 파도가 치다가 갑자기 큰 파도가 팍 치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그때 가서 뭔가 돌이키려면 좀 많이 늦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TIA 증상이 나타나는 사인이 있을 때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편측 마비 증상, 편측 마비 증상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언어 장애, 말이 좀 잘 안 나온다든지 아니면 좀 어지럽다든지 아니면 뭐 운동이 좀 잘 안 된다든지, 물론 다른 증상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게 TIA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상태라고 한다면 뭔가 조금 뇌 쪽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은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바로 근처의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으로 가셔서 좀 검사를 해보시는 거, 적어도 CT 정도는 찍어보고 혈액 검사나 어떤 각종 검사는 좀 받아보시는 게 안전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증상 때문에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네, TIA 중요하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몸 안의 변화를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병원을 찾아야지만이 더 큰 질병을 막을 수 있다는 점, 네, 명심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뇌졸중의 뭐 대표적인 예방 수칙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아주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는 게 뇌졸중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적정 혈압을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혈압과 혈당은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지혈증이라든지 아니면 고혈압이라든지, 그리고 뭐 고자 들어가는 거 있죠. 고지혈증, 고혈압, 예, 그리고 뭐 비만, 어떤 이런 현상, 이런 몸 상태가 있을 때는 그게 바로 혈압을 높이고 또 혈액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결국은 뇌출혈, 뇌졸중, 뇌경색의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각종 성인병들이 심해지지 않게 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금연도 굉장히 그 뇌졸중 발병률과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절한 체중 관리, 그리고 적절한 강도의 운동, 그리고 술은 남자는 하루 2잔, 여자는 하루 1잔 이하로 너무 과음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술을 안 드시는 분들은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트륨 섭취, 소금 섭취가 너무 많다거나 과도한 그런 국물량 섭취 같은 것도 좋지 않겠고요. 기름진 음식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좋겠죠. 충분한 과일과 채소 섭취하는 거 필요하고요. 아까도 보셨지만 결국은 심장에서 생기는 혈전이 뇌로 가서 막히거나 그런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심장이 건강한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심장 질환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안전하게 관리를 하는 거 중요합니다. 뇌졸중 증상을 기억해서 나타나면 즉시 병원으로 가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중풍 예방,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되는 거였습니다. 네, 오늘은 일단 간략하게 뇌졸중 중풍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종류 그리고 좀 관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좀 더 깊이 있는 내용과 도움이 되는 내용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